이번 영상에서는 서술 동사인 타동사와 목적어를 살펴봅니다. 대부분 사람이 국어 목적어는 알아도 영어 목적어는 잘 모릅니다. 한국인이 영어 목적어를 온전히 이해하기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매우 중요한 영상입니다. 끝까지 시청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생각법 저자 하상호입니다. 이번 영상도 재밌게 보시고요. 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어는 주체입니다. 목적어는 객체입니다. 객은 남이고 남이 한자로 남타입니다. 즉 목적어는 타입니다. 타를 필요로 하는 동사니 타동사입니다. 왜 타동사인지 이해하셨죠? 타동사는 주어 자신의 행위로 끝나지 않습니다. 주어의 행위가 다른 대상에, 즉 목적어에 영향을 줍니다. 타는 곧 목적어. 타동사하면 목적어가 저절로 떠오릅니다. 그럼 목적어가 무엇이냐? 목적어는 주어의 행위에 영향을 받는 대상입니다. 주어의 상대적인 말로서 주어의 대상이 되는 말입니다. 하지만 방금 한 말은 사전적 의미의 목적어 개념입니다. 목적어 개념은 국어도 영어도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목적어 규정입니다. 목적어 규정은 국어와 영어가 다릅니다. 목적어에 대한 고정관념부터 버려야 하는데요. 잠시 국어 목적어를 살펴보겠습니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학교를 갔다. 나는 학교에 갔다. 1번 국어 목적어는 너를처럼 늘 을만 붙는 말입니다. 다른 말이 붙으면 말이 되지 않습니다. 2번 학교를 뿐 아니라 학교에라고 해도 말이 되죠? 다른 말이 붙어도 말이 되면 이때는 목적어가 아닙니다. 이때 학교를은 학교에의 변이 형태로서 부사어입니다. 늘 을이 붙는다고 무조건 목적어인 것은 아니다. 국어는 첨가어답게 늘 을만 붙는 말로 목적어를 규정합니다. 영어와 비교해 보겠습니다. She'll marry a German. She'll marry a German. The student answered the question. The student answered the question. This new dress become you? This new dress become you. 밑줄친 말은 모두 타동사고요. 빨간 글씨는 모두 타동사의 목적어입니다. 그런데 해석을 보면 독일인과 질문에 너와 국어는 모두 부사어입니다. 해석했을 때 늘 을을이 붙는 말이 목적어다. 영어 목적어를 이렇게 알고 있는 것이 최악입니다. 해석했을 때 늘 을이 붙는 경우도 있고 위 예문과 같이 붙지 않는 경우도 흔합니다. 늘 을이 영어 목적어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 영어 목적어는 해석을 떠나서 생각해야 한다. 그럼 영어는 어떻게 목적어를 규정하느냐? Mike loves Betty. Mike loves Betty. 영어는 어순이 곧 문법인 구조어입니다. 마이크가 주어인 이유는 동사 앞에 있기 때문이고 베트가 목적어인 이유는 동사 뒤에 있기 때문입니다. 영어는 구조답게 말의 위치로 목적어를 규정합니다.
영어는 타동사 뒤에 있는 명사어가 목적어입니다. 타동사의 목적어, 해석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습니다. 영어는 목적어를 which로 말하고요. 위 예문에서 bett는 목적어입니다. 그런데 그냥 목적어가 아닙니다. 이때의 목적어를 강조하고 또 강조합니다. 직접 목적어라고 합니다. 위 예문과 같이 문장의 목적어가 한 개만 있으면 편의상 그냥 목적어라고 하는 것이고요. 정확히 말하면 직접 목적어입니다. 막연히 우리는 영어 목적어를 잘 모르는 것이 아니고요. 영어의 직접 목적어를 잘 모르는 것입니다. 영어의 직접 목적어는 국어 목적어와 다른 딴 세상 이야기입니다. 그럼 직접 목적어가 무엇이냐? 직접 목적어는 어떤 목적어냐? I love you. I love you. I ate pizza. I ate pizza.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피자를 먹었다. you는 동사 love의 목적어, 피자는 동사 ate의 목적어. 사랑한다고 했으니 누구를 사랑하는지 사람이 바로 이어져야죠. 먹었다고 했으니 무엇을 먹었는지 음식이 바로 이어져야죠. love와 you 사이에는 ate과 피자 사이에는 어떤 말이 개입될 필요가 없을 뿐더러 개입될 여지도 없습니다. you와 피자는 사랑하다와 먹다라는 동사의 1차적 의미에 딱 맞아떨어지는 말입니다. 딱 맞아떨어지는 말. 이 말은 곧 동사와 목적어의 의미적 관계가 매우 긴밀하다는 뜻입니다. 동사와 의미적 관계가 매우 긴밀한 말, love ate 하면 의미적으로 바로 떠오르는 말이 직접 목적어입니다. 동사 뒤에 바로 이어지는 직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는 동사와 의미적 관계가 매우 긴밀합니다. 동사와 직접 목적어 사이에는 전치사만이 아니라 어떤 말이든 개입될 필요도 여지도 없습니다. 동사의 1차적 의미에 정확히 부합하는 딱 맞아떨어지는 말, 이러한 목적어가 직접 목적어입니다. 직접 목적어가 어떤 목적어인지 이해하셨죠? 그런데 매우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타동사인데 타동사 뒤에 전치사를 쓸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인에게는 매우 곤욕스러운 문제입니다. 도대체 타동사 뒤에 전치사를 왜 쓰느냐? 좋은 예가 enter와 enter into의 차이입니다. He entered the room. He entered the room. 1번 동사 enter는 뜻이 들어가다입니다. he가 들어갔다고 했으니 어디에 들어갔는지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으로 인식되는 곳이 바로 이어져야죠. 그런 말로 the room이 바로 이어졌습니다. the room은 동사 enter의 1차적 의미에 정확히 부합합니다. 딱 맞아떨어집니다. 동사 enter와 의미적 관계가 매우 긴밀하고 어떤 말이든 개입될 필요도 여지도 없습니다. the room은 그야말로 직접 목적어입니다.
해석은 어떻게 되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신경 쓰지 마시고요. 앞서 영어는 목적어를 위치로 말한다고 했죠. 영어는 목적어가 두 군데 위치할 수 있습니다. 앞서 배운 타동사 뒤와 이제 배울 전치사 뒤입니다. 타동사의 목적어에 이어 전치사의 목적어입니다. 2번 he는 들어갔다. 어디에? 사업에. 사업에 들어갔다. 말이 좀 어색하죠? 비즈니스는 구체명사가 아니고 더구나 추상명사입니다.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으로 인식되는 말이 아닙니다. 말이 좀 어색합니다. 이는 곧 동사 enter와 비즈니스의 의미적 관계가 긴밀하지 않고 느슨하다는 뜻입니다. 들어가다라는 동사 enter의 1차적 의미에 비즈니스가 딱 맞아떨어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요컨대 어떤 말이 개입될 필요가 여지가 있다는 뜻입니다. 어떤 말이 바로 전치사입니다. He entered into a business. He entered into a business. 강조합니다. 느슨한 의미적 관계가 긴밀해지도록 맞아떨어지지 않는 말이 맞아떨어지도록 동사와 목적어 사이에 전치사를 쓰는 것입니다. 전치사를 써서 앞말과 뒷말을 의미적으로 이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치사가 연결어에 속하는 이유입니다. 의미적으로 이어줌으로써 전달 내용을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X가 Y 안으로 들어감, X into Y에서 전치사 into의 핵심 의미는 진입입니다. 이를테면 바닷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바다 밖과 속은 완전히 서로 다른 세계입니다. into는 애벌레가 나비가 되듯이 이 세계에서 저 세계로, 즉 완전히 다른 세계로 진입하는 것입니다. Y로 진입하는 순간 다른 세계가 펼쳐지는 것이고 다른 세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2번은 he가 사업이라는 세계에 발을 들여놓았다. 의역해서 사업을 시작했다는 말입니다. 왜 enter into라고 하는지 이해하셨죠? 동사 begin과 뉘앙스가 다른 것도 느껴지시죠? enter를 보고 전치사를 쓰면 자동사고 전치사를 안 쓰면 타동사다. 제발 이런 것 좀 하지 마세요. 아무 의미 없습니다. 동사가 한두 개도 아니고 동사 대부분이 자동사와 타동사로 쓰이고 자동사와 타동사를 구별하면서 말할 것도 아니고 자동사든 타동사든 왜 전치사를 쓰고 안 쓰는지 이유만 알면 됩니다. 이 이유가 모든 동사에 적용될 수 있는 본질이니까요. enter into는 하나의 타동사구입니다. 이를 구동사라고 합니다. 구동사는 지금까지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이번 영상이 첫 영상이신 분은 이 영상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정리하면 동사와 목적어 사이에 전치사가 없으면 동사와 목적어의 의미적 관계가 매우 긴밀하구나. 동사와 목적어 사이에 전치사가 있으면 동사와 목적어의 의미적 관계가 느슨하구나. 역으로 동사와 목적어의 의미적 관계가 매우 긴밀하면
동사와 목적어 사이에 전치사가 쓰이지 않는구나. 동사와 목적어의 의미적 관계가 느슨하면 동사와 목적어 사이에 전치사가 쓰이는구나. 타동사의 목적어, 전치사의 목적어 확실히 인식하셨죠? 동사와 목적어의 의미적 관계, 그 긴밀함의 정도에 따라 전치사의 유무가 결정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국어가 모국어인 우리가 영어 목적어와 관련해 집중해야 할 핵심 문제는 동사와 목적어의 의미적 관계가 얼마나 긴밀한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을 일단 깨쳐야 합니다. 얼마나 긴밀한가, 긴밀함의 정도, 그럼 응용해 보겠습니다.